안녕하세요. 합박금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학교폭력일지 38회 관청 피해자 모임 소개와 행정심판 청구를 하다. 부패한 공무원들은 법률 행위로 때려잡아야 한다. 그들이 법을 안 지키면 우리는 정말 피해가 크죠. 제가 오랫동안 착각을 한 게 그들도 사람이니까 말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럼 말로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주먹질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론은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사람을 얼마나 우롱하는지 그 한계가 없었어요. 불법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요. 그래서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학교폭력 일지 37회에 고소장 쓰는 법을 배우고 있고 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랬죠. 법률 행위로 이들을 때려잡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인천시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제가 교육지원청에 학폭심의위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저를 자르려고 작정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사고 치고 사건 일으키고 그러다가 6월 2일날 저를 임의로 배제했어요. 그리고는 7월달에 해촉 통보서를 보낸 거죠. 실질적으로는 6월 2일날부터 잘랐어요. 어제 제 블로그요, 합박금 출판사 거기 블로그에 해촉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서 그걸 올려놓았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요거예요. 요거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3, 4 행정심판 청구서 어제 전화해서 접수번호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접수번호 안 나왔다 그랬더니 마술처럼 조금 있다가 접수번호가 있다고 2021년 2021-76번 요렇게 생겼고요. 제 3쪽을 한번 볼게요. 3쪽을 보면 신분관계에 청구인 제 이름 제 나오고요. 피청구인은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이고요. 요 세 번째 거를 제가 읽을게요. 본 행정심판 청구서는 국내 행정심판의 1인자이자 유일저서를 가졌고 행정심판을 강의하는 구수의 교수가 작성하였습니다. 방송에다가 이분 얘기를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려다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찍는 거예요. 이분 책이 13권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서점에 있어서 제가 샀어요. 법률 서적.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게 제일 많고요. 이건 오래 나왔어요. 이렇게 커요. 한 손으로 들 수도 없어. 이렇게 커요. 이거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읽었어요. 요거는 중고 서점에서 절판됐어요. 다른 책들 다 절판돼 갖고 중고로 나온 거 샀어요. 이분 얘기를 자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면은 뭐 유튜브로 다시 찍어야 되나 어쩌나 모르겠다. 근데 하여간 이분이 뭐냐면 행정사들이 공부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행정심판을 강의하는 교수예요. 당연히 행정사고요. 그리고
공수처에 들어가는 고소장은 무료로 작성을 해주세요. 제가 이 행정심판을 해야 돼가지고 요걸 읽었어요. 요거를 읽었어요. 그리고 법률을 찾아서 읽고, 법률 서적도 읽고, 그리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곧바로 고소장이니 진정서, 뭐 탄원서, 뭐 이런 행정심판 청구서가 써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기묘하게 도움이 되는 게 남이 써놓은 고소장이나 이런 청구서들을 보는 거예요. 직접. 예. 그리고 그거 읽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번에는 상담도 필요해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 통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게 구수혜 교수님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정관을 갖고 있는 그 시민단체예요. 제가 이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올리고 상담을 했어요. 그럼 댓글로 조언들을 막 해주세요. 그 조언을 듣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 그 가닥을 잡았어요. 그 관청 피해자 모임 할 때 관청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를 불법으로 하거나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다수는 그 공무원들이 누구냐면 검사하고 판사예요. 검사하고 판사로부터 그 피해를 본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리고 이게 판사나 검사가 잘못 일을 처리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이건 뭐 구속이 되거나 재산을 막 다 빼앗겨서 알거지가 되거나 막 이런 수준이니까 그 피해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법 개혁을 해나가고 있어요. 여기 분들이 자기 사건도 해결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사법 개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돌아다니는 데가 많잖아요. 학생운동판부터 시작해갖고 노동운동, 각종 사회운동 뭐 이렇게 많이 젊었을 때 많이 돌아다녔는데 제가 가본 곳 중에서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개혁하고 거의 혁명을 만들고 있다, 그런 수준의 활동이 있다 하는 곳이 여기예요. 예. 공무원들로부터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이 카페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적극 활용을 해서 자기 사건,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물론 자기 사건은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의 그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도움도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다음에 제 해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교육지원청마다 학폭심의위원회가 생겼어요. 저는 이제 확률이 0%예요. 신청서 쓰라고 공지가 딱 왔는데 심의위원 신청서를 써서 냈어요. 근데 될 확률은 0%. 그 전까지는 초중고에 있었잖아요. 여기는 자치위원회예요. 저를 떨어뜨리려면 선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선거는 더 싫죠. 독재를 하는 학교장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선거예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해서 떨어뜨린던가 아니면은 할 수 없이 뽑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2학년 때 2018년, 2019년 2년 했고 작년에 교육청으로 그게 넘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교육청이 임의로 뽑는 거예요. 위촉한다고 하는데 뽑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죽어라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유는 몰라요.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거나 나와 소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육청 학폭위의 그 규정에 학부모 위원으로 30%를 채워라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당시 교육장님이 그 외지에서 온 외부인이셨어요. 그냥 짐작만 그래서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기네 편 아닌 학부모들을 실제로 교육 활동에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참여시키는 일은 아예 없더라고요. 아예 단 한 명도.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한 저에 대한 학폭이 시작된 거잖아요. 자기네 편 아니니까. 물론 그 교육청, 정확히 말하면 교육지원청의 학폭이 이제 가봐야 초등학교 운영위원회하고 똑같아요. 아무하고도 말하거나 교류하지 않아요. 저는 마이크가 켜져서 그 녹음이 되는 그 순간부터 마이크가 꺼지고 녹음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만 말해요. 가장 성실하게 보고서를 읽고 갔고요. 거기는 수사권이 당연히 없죠. 없기 때문에 관련자한테 피해든 가해든 관련자들한테 질문을 해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상황을 알 수 있을 만한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만 돼요. 그리고 열심히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지시 없이 제 양심, 그러니까 저의 노력으로 판단을 했어요. 물론 다수결심이라서 정해진 대로 외부에서 제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녹음이 애라도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남기려고 애를 써서 말했어요.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그 심의 내용을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여기에서 정말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판단이 드는 분이 계시면 저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해촉 날짜는 7월 9일이고요. 제가 통지서를 받은 거는 14일이에요. 14일인데 학폭 심의에서 실제로는 6월 2일부터 배제됐어요. 교육지원청을 자기 거라고 믿는 것들 때문이죠. 올 초에 나를 쫓아내려고 작정했다. 그거는 뭐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5월 13일 날 문제를 일으켰더라고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6월 10일과 11일에 욕설, 협박, 강요 사건이 터진 거고, 그걸로 인해서 고소를 제가 하고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저녁 때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오고 가는 대화가 있었어요. 그것들이 이제 해당 교사에 대한 수사가 내사 종결이라고 말하더라고요. 6월 1일 날. 경찰서에서 내사 종결한 날짜는 6월 8일이고 저는 해당 교사와 그것을 사주한 교장은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 공부하고요. 사건을 진행시키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